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옥시때와는 다른 판결인데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판결을 통해서 나타난 주요 쟁점 사항들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사건이 되어버렸고요. 옥시때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일단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 그 SK케미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는 성분이 좀 다릅니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PHMG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SK와 애경이 문제가 됐던 성분은 CMIT, MIT 이 두 제품의 성분명이 다르고 피 양성도 달랐습니다. 검찰에 이제 2016년 이제 기소를 했을 때는 옥시의 제품만 기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유는 이제 정부가 CMIT, MIT 제품 그러니까 SK와 애경의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그 독성, 그러니까 흡입 독성이 약간 명확하지 않다. 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제 정부도 역시 관련된 연구를 이제 뚜렷이 내놓지 못했고요. 그에 따라서 뭐 검찰도 역시 이제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는 옥시가 먼저 기소가 됐고 옥시는 이제 관계자들이 모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SK와 애경의 CMIT, MIT 가습기 살균제는 검찰이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재수사를 하면서 기소가 되었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전원 무죄 판결이 나오는 그런 좀 약간 상반된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SK랑 그리고 애경의 제품을 쓴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자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K 애경이 만든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피해 신청을 한 사람은 한 2천여 명 정도 되고 사망자도 한 250명 가까이 됩니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그러니까 CMIT,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그러니까 어떤 인체에 위해를 끼치기에는 그러니까 흡입 독성이 과연 있는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가 주요 동물 실험에 대한 데이터를 누락을 했다 이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 실험 결과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CMIT, MIT 성분을 이제 기도 점적을 했을 때, 기도에 이제 넣었을 때 폐선상을 유발한다라는 동물 실험이 있었는데요. 판결문에서는 그 해당 동물 실험에 대한 결과는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요. 일단 아마 검찰 측에서도 재판부가 누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과거에 나왔던 동물 실험들은 의미가 없지.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결과만 채용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사실 이 동물 실험 자체를 우리가 100%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주장도 있잖아요. 가장 이제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는 1958년에 그러니까 독일에서 개발된 탈리도마이드라는 이제 입덧 치료제이면서 그러니까 수면을 위해서 이제 입덧 치료제를 하는 그런 이제 약이 있었는데요. 동물 실험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기형아가 한 10,000여 명 정도 나와서 되게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실험에서 흡입 독성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인체에도 무해하다 이런 어떤 도식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되게 약간 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미 좀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물 실험이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사람과 동물이 똑같다면 쥐약이나 사람 약이나 똑같은 건데 동물 실험 외에도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주목했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있나요? 기업적 변호인들은 되게 이제 세부적인 어떤 실험 하나의 어떤 세부적인 흠결을 따지면서 되게 재판이 되게 늘어진 그런 장면을 한 2-3번 정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판결문에 재판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증거가 만약에 10개, 연구가 10개가 제시가 되면 그 연구의 약점들을 좀 약점이 좀 보이면 기각시키고 하나가 또 보이면 또 기각시키고 일종 약간 각계격파를 증거를 각계격파시키면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무죄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사실 과학자들이 이런 어떤 과학 실험이나 연구에서 접근한 방식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실험마다의 가중치를 두고 각 실험에서의 어떤 의미들을 가중치에 따라서 이렇게 종합을 시키는 방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재판부는 약간 그 정반대로 그냥 약간 흠결이 보이면 기각, 흠결이 보이면 기각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런 접근 방식 자체에서 과학자들은 되게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2심이 이제 진행이 되면 언제쯤
그 결과를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에 올린 부분이 네. 이제 주로 이제 폐손상 혹은 천식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정부가 폐손상하고 천식 정도만을 이제 CMIT, MIT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피해로 공식 인정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 뭐 법률가나 이제 과학자분들 사이에서는 공소 사실을 변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CMIT, MIT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와는 달리 좀 피해가 이 상기도 그러니까 이제 위쪽 부분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이제 그거는 이제 CMIT, MIT의 어떤 성분상의 차이, pHMG와의 성분사의 차이 때문인데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범위를 확대해서 공소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소심에선 다퉈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추가 실험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CMIT, MIT 성분이 뭐 예를 들어서 전신 피해를 일으킨다. 이런 이제 사실 네. 연구들도 실제 이미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재판이 더 장기화, 뭐 진짜 길게는 뭐 2년, 뭐 3년씩 길어질 가능성도 사실 아예 배제할 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이 담당 법원은 이 가습기 살균제 지금 쓰라면 쓸 수 있을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정부도 역할을 좀 더 하고 또 법원도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 또 피해자 중심으로 좀 판단을 해가지고 많은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보다 우리가 안전한 사회 그리고 투명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